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그놈이 그놈 같은 실망스러운 정치, 서민들이야 죽든 말든 자기들 욕심만 챙기는 높은 양반들의 세상, 이런 정치에 분노하고 체념하면서 어느새 무관심해지셨지요? 정치꾼들이 제일 좋아하는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득세하고 지난 4년간 알뜰히도 서민들의 주머니를 훑었습니다. 부실공사 4대강 사업에 22조 원의 국민 혈세를 쏟아붓고 투기꾼과 건설사들의 배를 불렸고 외국에서 건너온 론스타 투기자본에게 6조 원이 넘는 돈까지 안겨주었습니다. 이도 모자라 세계 1위 공항인 인천공항과 흑자인 KTX를 민간 기업에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자고 일어나면 터지는 측근, 친인척 비리, 그리고 또 언론 탄압, 선관위에 대한 디도스 공격, BBK, 내곡동 사저 문제 등 어마어마한 부패와 비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비리로 비리를 덮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다가올 한미 FTA로 인한 농축, 어민들의 피해를 생각하면 숨이 막혀올 지경입니다. 이 같은 부패와 실정으로 국민들의 희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하층민이라고 본인이 하층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의 노력만 가지고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암담한 현실은 자식 세대에 가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은 우리가 살고 있는 강릉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과 가장들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외지로 떠나가고 근근히 유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대기업과 대형 마트의 횡포에 폐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에 혹시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마저 돈 있는 사람들에게나 좋겠지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부패, 비리 정권의 끝에서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강릉 시민 여러분께 젊은 서민 후보 김동영이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다시 사람들이 몰려오고 활기가 넘치는 강릉을 만드는 변화의 초석이 되고 싶습니다. 강릉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변화의 의지를 믿고 기다리며 민주통합당 후보로 나서는 저 김동영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강릉 시민 여러분께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 99%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정책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그간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에서 보건복지정책 업무를 맡아서 민주당의 주요 복지정책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곧 발표할 예정인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민주당의 정책의 중심에 서서 강릉 시민과 대한민국이 행복한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영세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전체 사업장의 불과 0.1%에 불과한 대기업과 대형 마트의 횡포에 맞서 서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이 발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강릉을 특화 도시로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소량의 고장 강릉은 관광도시, 녹색도시입니다. 강릉이 지역적으로 가지는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서 국민 누구나가 친근하게 찾을 수 있는 관광산업, 서비스산업, 레저, 휴양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소통과 화합을 통해 야권연대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강릉은 기존의 보수 정치 조직이 어느 지역보다 강한 지역입니다. 이들은 강릉 시민의 힘겨운 삶과 상관없이 똘똘 뭉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의 집단 이기심에 대항하여서 야권이 한 목소리를 내고 서민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야권 연대에 적극 나서서 새로운 강릉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마음 따뜻한 그리고 사람 냄새나는 강릉을 만들겠습니다. 2012년 2월 1일 내가 사랑하는 부모 형제의 고향
강릉의 변화를 간절히 열망하는 젊은 서민 후보 김동영 올림. 감사합니다. 하시다가 제도권 정치에 입문하시게 된 어떤 동기나 뭐 어떤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시민운동을 하게 된 것도 정책을 통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을 통해서 정책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정책을 만든 역할을 하는 이들은 제도권 정당에 있는 이들이죠. 그래서 제도권 정당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 출마의 결심에 이르기까지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시민단체에서 활동이 어떤 그 한계성을 느꼈다 그 말씀입니까?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서는 그 김동영 씨가 이제 출마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네, 혹시 그 민주통합당이 이제 그 경선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폭파페이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당선을 염두에 두고 나오시는 겁니까? 분명히 뭐 그러실 것 같은데 그 포카페이스로 역할을 하실 거라는 그저 어떤 일각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여론이 어느새 형성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출마하겠다라는 말씀을 엊그제 드렸는데 벌써 그런 얘기까지 오가셨는데 그렇게 뭐 누구를 통해서 언지를 받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출마를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대중들이 그 기존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굉장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부각되는 지역에서 나름대로 인지도를 가지고 활동하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지역의 유지로서가 아니라 서민들의 삶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중앙정치에 왔을 때 그런 역할들을 정말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도 그런 활동들은 잘 할 수 있고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또 그 지금과 같은 인지도로 제가 뭐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많은 분들이 아마 점치실 겁니다. 그러나 세대 교체가 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뭔가 변화들이 있어야 되고 지금 정치권에서 한나라당을 포함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들이 일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는 젊은 사람들 또 새로운 일꾼들이 정치 일선에 나서야 한다.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른 그런 여론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기대에 부응해서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보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기존에 그 지금 현재 그 민주통합당에서 두 분이 예비 후보로 등록하셨는데 네, 그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참여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같은 당 그 예비 후보 두 분에 대한 어떤 그 역량들이 그 본인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 나서신 겁니다. 감히 그렇게 평가하기는 젊은 사람으로 교만해서 그럴 수는 없고 그런 생각은 아예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고민 그리고 또 나이 들으신 독거노인분들 또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 이런 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일까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또 그런 이들을 잘 대변해서 중앙정치에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 이번에 이제 지금 저희 판단으로는 이제 중앙당의 전략 공천보다는 경선으로 가지 않겠느냐 민주통합당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네, 혹시 경선에 지시면 그 경선에 이긴 상대 후보를 도우실 생각은 있습니까? 예, 당연히 그럴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도우실 까요? 제가 정책 활동을 계속 해왔으니까 정책으로 돕겠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그 캠프에 합류해서 도우실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그거는 제가 아직 중앙당 소속이기 때문에요. 중앙당에서 어떤 식으로 도우라는 그 지시가 떨어지면 그 지시대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출마하시게 된 것도 중앙당에 어떤 언질이 있었습니까? 아니, 전혀 없었습니다. 중앙당에 계신 분들도 제가 출마하는지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이번에 지시면 차기에 또 한번 도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아마 모르겠습니다.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질문은 이거입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추가로 질문하실 분 없으시면 이걸로 기자회견 가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